조세 우선권과 조세 채권 법정기일이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확인설명서 란에 몇 가지 란이 더 추가가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 전에 아마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확정일자 뭐 받은 세대 현황이라든가 관리비 내역이라든가 누가 인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물건을 보여줬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완납 여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증명서를 제출해라. 아니면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걸 꼭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세 우선권이라는 것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조세가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세 채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 일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반 다른 채권 있거나 부동산 뭐 계약서 이런 거보다도 조세 채권이 있으면 얘가 우선한다. 그럼 무조건 우선하느냐? 무조건 우선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세 채권 법정 기일이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자, 이 법정 기일이라는 것은 신고일 기준하고 발송일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본인이 신고하는 게 뭐 있냐면은 부가가치세 본인이 신고하죠. 다른 사람이 신고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가서 나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소득세도 나 1년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고일 기준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부가세라든가 그런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건 본인이 신고했다.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송일이라는 것은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발송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의미는 만약에 조세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런 지금 나와 있던 법정 기일보다 늦어. 지금 나와 있는 신고일 기준, 발송일 기준으로 해서 법정 기일보다 늦어. 그럼 얘는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정 기일보다 내가 빨라.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요 신고일 발송일 기준으로 해서 법정 기일을 정해놨다. 그래서 법정 기일보다 내가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받을 수 있는 거고 확정일자가 얘보다 법정 기일보다 늦다면 금액에 따라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배우셨죠? 그죠? 자, 그래서 미납세금 열람과 납세 증명서 요구 제시를 할 수 있는데 미납세금 열람은 임대차 체결 계약 후부터 잔금까지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임대차 계약 전에 야 납세 증명서 갖고 와. 근데 대부분 이거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얘로 간다 이런 뜻인데 얘는 근데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얘는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얘는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야. 얘로 할 수 있다. 체납 납세 증명서 대신에 뭐로 할 수 있다? 동의로 가능하다. 아, 내 거 네가 가서 열어봐. 동의로 가능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금은 뭐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전에는 무조건 동의서를 구해야지만 얘도 됐었지만 지금은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이제 계약서에도 첨가가 되어 있고 다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로. 자, 그 다음에 당해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조세 채권이 있는데 조세 채권보다도 뭐 좀 더 강력한 거. 자, 보유세 같은 거 있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는 무조건 당해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특이한 거는 자동차세. 이게 바로 당해세로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일단 조세 채권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세 채권은 다른 채권, 일반 채권에 비해서 우선한다라는 걸 배우셨죠? 자, 당해세는요. 아까 나오는 법정 기일이 늦건 빠르건 간에 무조건 얘들은 먼저 채갑니다. 당해세만큼은. 자, 그런데 당해세 우선순위 예외 조항이 4월 1일인가부터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없었던 내용이죠. 나는 모르는 내용이죠. 근데 경매를 딱 붙여놨더니 나는 1순위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1순위구나 이렇게 했는데 얘가 떡하니 돈을 빼갔단 말이에요.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정 기일의 전후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빼간다 그랬었죠? 그럼 나는 얘가 만약에 당해세,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안 낸 금액이 만약 100억이야. 그럼 나는 한 푼도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자, 임차인을 좀 보호하자 그러면. 그래서 당해세 우선순위 예외 조항이 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해세 닌 뒤로 가. 까불지 말고. 대신에 얘는 선순위 임차인이 돼야 돼.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전후에 관계없이 되었지만 법정 기일보다 일단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해세가 뒤로 물러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외 조항이 발동되었다는 것, 그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전에는 법정 기일이 늦어도 얘가 저당권이 1순위였었고 얘가 2순위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툭 튀어나오니까 1순위 되고 2순위 되고 3순위가 되었었죠. 3순위. 이름이 3순위가 아니라 3순위야. 그러니까 3순위 된 거야. 자, 법정 기일이 늦었어. 늦은데도 불구하고 당해세가 우선이라 그랬잖아. 자, 근데 아까 당해세 우선 조항을 좀 예외 조항을 해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법정 기일이 늦는다는 얘기는 얘가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그랬을 경우에 얘가 먼저 채가야 될 돈을 뭐 요만큼 100원이 되면 100원을 먼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저당권 주고 얘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얘까지 변화를 주면 안 되잖아. 얘는 선의의 피해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늦었으니까 당해세 예외 조항으로 해서 내가 졌다. 그래서 늦었으니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 지가 받아야 될 금액. 요 부분을 먼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얘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로 물러간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도 이렇게 당해세 우선순위 예외 조항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말이 멋지지 않아요? 걸음과 모든 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많이 아프죠? 갑자기 머리 쓰니까 제가 두서없이 시간이 막 쫓겨서 막 설명을 했는데 본교육 시간에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디테일하게 강의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손을 이렇게 보세요. 머리가 좀 아프죠? 머리가 아주 좋아지는 게 있어요. 요 끝에를 치세요. 안 하면은 합격증 없어져. 막 치고 손을 점점 벌려. 더 세게 막 세게.